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다가 가장 먼저 만나는 일, 우리 가족이 몇인 가족이냐 라는 것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과 다르다. 나는 3인 가족으로 알고 있었는데 2인 가족으로 산정을 했다 라든지 실제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 잘못 파악을 해서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께서 이의신청을 하셔서 가구원수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구원수 조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알고 있었던 가구원수와 실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받아본 가구원수를 보면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니다. 왜냐면요,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 때문에 내가 어떤 가구원에 속하는지를 처음으로 상세하게 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 사태를 맞이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죠. 자, 그렇다면요, 가구원수가 잘못되었다 라고 한다면요, 먼저 여러분께서는 실제 내용과 가구원수가 다를 경우에 관할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구원수 조정에 따르는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그리고 세대원이 아니라도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친구나 지인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위임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 이의신청을 하러 가실 분, 위임받는 사람이죠, 이분의 신분증도 같이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신청하는 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6월에 이런 결정이 났다라고 한다면요,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5월 11일부터 5월 31일,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은 5월 18일부터 6월 18일 이렇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5월에 인용 결정이 났다라고 한다면 가능하지만 6월에 결정이 났다라고 한다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의신청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청에는요, 세대주도 가능하고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요, 성명란에는 실제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분의 성함을 적으시면 되고요,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대주가 직접 가셨다라고 한다면 본인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아들이나 딸 또는 손자 손녀가 대리해서 방문하셨다면 손자 손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또 다른 제3자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친구, 지인 이렇게 관계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꼭 기입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세대주 신청란에는요, 실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시는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수, 주소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의신청의 취지나 사유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구수를 재산정할 때 가족의 가구수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요, 1번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2번 란을 체크해 주시고요,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 한 분은 부산, 한 분은 서울 이렇게 직장 때문에 헤어져 계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3번 란에 체크해 주시고, 네 번째는요, 군인 1인 가구입니다. 이때는 네 번째 칸에 체크하시고요, 2020년 3월 29일 이후부터 가족 구성이 변경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셨거나 세대가 분리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5번 이 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10인 가구 이상은 6번째 난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기타의 난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간단한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난은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확인란에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가구원 산정 기준에 이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에서요, 이런 이의 신청을 한 부분이 맞는지 전산 자료나 각종 자료들을 조회하고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는 내용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란에 체크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신청하시는 날짜에 맞춰서 신청하시는 분의 성함을 적으시고 서명을 하시거나 도장을 찍으시면 되겠죠. 또 여기 이의 신청을 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의 신청을 하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나,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나, 위임장, 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대주 본인이 대리인을 보내지 않고 직접 가신다면 위임장도 필요 없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 없겠죠. 그러나 대리인을 보내실 경우에는요, 위임장이 필요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신분증이죠.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임장은 위임하는 사람, 세대주나 세대원이 됩니다. 이의가 있다라고 하시는 사람이고요. 이분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되고요. 위임받는 사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민원 내용은 세 번째 이의 신청란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위임하시는 분의 성함을 적으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고할 수 있는 가구 재산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동거인 가족은 2020년 3월 29일 기준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사람은 이의 신청 시에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세대원인데도 불구하고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동거인 중 가족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구가 재산정 될 수가 있고요. 외국이나 재외 국민의 경우에 주민등록상 등재하지 않은 외국인, 그리고 재외 국민이라 하더라도 3월 29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외국인, 재외 국민일 경우 건강보험의 선납자가 아니라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 혼합 가입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인데요. 시설을 거주지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원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실제 거주지에서 직접 혹은 시설장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요, 주소지는 집으로 되어 있지만 시설에 거주하고 있을 때 시설장이 대신 신청할 경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자를 별도의 가구로 구성해서 지원한다 하는 내용이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고 가구를 재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인데요. 가족관계상 배우자가 포함된 거주지가 다른 두 세대가 하나의 가족으로 합치는 것이 유리할 때 한 가구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맞벌이를 하다 보면 가구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세대를 합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구 재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속하지 않은 군인, 그러니까 등록 기준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한 군인은 해당 등록 기준지에서 1인 가구로 구성이 가능하지만요, 예상 명부,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회했던 명부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1인 가구로 판단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2020년 3월 29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0일까지 가족 구성 변경 가능 사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3월 29일 기준 동일 주소 맞벌이 부부의 세대 분리 반영되지 않고요. 3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동일 주소의 부자지간의 세대 분리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소에 산다라고 한다면요, 맞벌이 부부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다르게 낸다 하더라도 세대 분리는 불가능하다. 이혼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각자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지급 마감일 전일까지 각각 지역가입자로 분리한 경우 2개의 가구로 분리지급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생을 보시면요, 건강보험은 출생일부터 가입이 되는데 가구원에 출생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망인데요. 3월 29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인데요,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사망자가 피보험자일 경우나 3월 29일을 기준으로 사망자를 포함해서 가구원 수를 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그러니까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3월 29일 이후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요, 가구원에 포함해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의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만약 내가 이의신청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이의신청서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내용 복잡하다라고 미리 짐작하고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요, 이 영상 꼼꼼하게 한 번 더 시청하셔서요, 가구원 수가 잘못되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요,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